8월 3일 EGN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강사 이상준입니다. 환자 케이스는 78세 여환이고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디스니아 활동 시에 디스니아로 내원했었습니다. 이전 과거력으로는 식사이너스 신드롬으로 2015년도에 DDR 페이스메이커를 사입했고 펄스맨 APB 있고 그리고 시비어 MR과 모더레이트 TR에 대해서 2015년도에 조직 판막으로 MVR과 그리고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로플라스티를 썼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당뇨 과거력도 있었습니다. 그 LA vertical incision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짤 거죠? RSPB에 근접해서 버티컬 인시전을 했었다고 기록이 돼 있었고, 우리 병원 케이스예요? 네,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보통 워터스톤 그룹으로 들어가지 LA에는 LA에서 인시전을 했다고 LA 돼 인시전 있더라고요.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RA에서는 이제 트랜스버스 인시전을 했었다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메이즈는 안 했고 네, 안 했었습니다. 환자가 이번 증상이 생기기 이전의 심전도를 보면은 에이트럴 페이싱이 들어가는 리듬을 보이고 있었고, 이 페이싱에 의해서 퍼스트가 예비 블락이 있어서 PR 인터벌이 좀 길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거에 의해서 컨덕션이 돼서 QRS를 만들어내는 심전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증상이 생기고 나서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PP 인터벌이 굉장히 짧고 컨덕션이 되는 게 3, 2, 1으로 생각되는 컨덕션을 보이고 있는 심전도였고, 중간중간 보면은 이전 노멀 사이너스 이 노멀 컨덕션이 됐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요 비트들이 컨덕션이 된 QRS로 생각이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요거는 이제 V 페이싱에 의한 보면 페이싱 블립들이 있습니다. 페이싱 블립들이 있어서 페이싱에 의한 비트로 생각이 되고, 전부 다 페이싱이에요. 네, 요런 거는 페이싱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런 건 이제 퓨전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페이싱 블립이 있으면서 QRS 모폴로지가 조금씩 또 달라서 요런 건 이제 스피드 퓨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레이트 얼마나 많이 납기가 페이싱 많이 들어. 로레이트보다는 이제 P웨이브를 인식하는 게 많아서, 예, P웨이브 센싱을 많고. 해서 이게 이제 페이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컨덕션이 노멀, 그러니까 블락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선행하는 P웨이브에 대해서. 유승원 선생님 박동기 클리닉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해 주세요? 불필요한 지금 페이싱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업을 들려 보통 피부하고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모드 스위치 레이트를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ATR 웨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ATR 카디안에도 불구하고 모드 스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VDI 백업으로 바꾸는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보시죠. 현재 텍스트 엑스레이에서는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어서 RA 리드와 RV 리드를 가지고 있었고, 요즘에는 MVR 과 트래커 스피드 애뉴얼 플라스틱을 했던 소견이 있고, 카디오 메갈리가 같이 잘 되고 있고, 스토노토미 했던 것들과 버테브라에 수술받았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펄문에 컨제션은 없는 파인딩이었습니다. 카테터 이니셜 이제 EP를 이제 준비하면서 카테터 포지션은 디플렉티블 데카플라 카테터를 CS 깊숙한데 이제 거의 GCV에다가 넣어놨었고, 그리고 디오데카플라 일렉트로 카테터를 이제 에이트랄 septum에서 이제 하이 RA, 루 RA까지 이제 커버를 해서 유치를 시키고 진행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옥타레이 그 카테터를 이제 삽입을 해서 히스를 찾은 EGM이 되어 있고,
OG 1, 2, 3, 4 부분이 지금 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TR 퍼필드 시그널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히스 시그널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V 시그널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H 인터벌을 일단 사이클 렉스는 213, 210ms로 빠른 ATR 타키카디아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2-to-1으로 인덕션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AH 인터벌이 조금씩 이제 길어지다가 이렇게 길어지는 벤케바를 볼 수가 있고, HB 인터벌은 48에 플러스 듀레이션은 13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만. AH가 이루어졌다는요? 무슨 HR 테키카디아가 네, AT가 있는데 그 2-to-1인데 2-to-1 중에서도 또 컨덕션 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AH가 길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컨덕션이 그럼 QRS, 네, RR 인터벌이 바뀌어요? RR 인터벌이 길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로 조금 밀리면서 블락도 보는 거예요? 네, 왼쪽과 블락이? 네. 그래서 2-to-1이었다가 3-to-1이었다가 베리어블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그럼 왼케바 블락으로 할 수가 있나요? HR 테키카디아 때 마이너스란 거. 정확한 디피니션에 따르면 벤케바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건 일종의 노멀 피지오거든요. 네. 이건 사이너스 돌려놓고 나서 테스트해보기 전에는 인덕션들이 써있다고 서플리트나 많이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HR 타키카디아에다가 인덕션이 원톤으로 안 된다고 그 핫블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 아주 absolutely misdiagnosis. 네. 노멀 피지올로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RA 볼티지 모입을 먼저 진행했었고, 이전 수술 기록에 따르면은 여기 RA에서는 이제 트랜스퍼스 이수전을 해서 아마 수술 이수전에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베네카바 이쪽 베나름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수전을 넣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스카 체인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었고, 로볼티지 에러로 보이는 거는 이제 SBC 근처, IBC 근처 septum 쪽 이 부분이 이렇게 로볼티지로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액티베이션 매핑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레퍼런스로 잡아놨던 그 부분이 디지털 CS에 들어가 있는 데카나블 카테터, 디프렉티브 데카폴라 카테터였기 때문에 이게 월디가 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이 로컬 액티베이션 타임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전체가 다 잡히긴 했는데 일부분이 굉장히 좀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파렌트 맵을 이제 돌려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이 부분은 이전 스카라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인데 로블티즈 에러로 관찰이 되고 있고,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보기에는 이 septum 쪽에서 아래를 액티베이션 되고 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도 이제 매핑하기 위해서 트랜스septal 어프로치를 진행했습니다. 트랜스셉탈 후에 옥타레이 카테터를 넣어서 LA 매핑을 진행했었고, LA 액티베이션 매핑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레프트 포스티리어 카리나, 그 레프트 PV 카리나 쪽에서 얼리스트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잘 봤던 것 같은데 PP 인터벌이 이렇게 베리어블하게 230, 250 가까이 되고 210 이렇게 되게 베리어블한 PP 인터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RA 사이드, 그러니까 듀오데카폴라 카테터에서 PP 인터벌을 측정한 거고, 이거는 이제 레프트 사이드 디플렉티블 데카폴라 카테터 디지털 CS에 넣는 걸 이제 한 건데, 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베리어블한 PP 인터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3D 매핑에서 레프트 프로스테리오 카이나 쪽에서 RF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어, 지금
노이즈. 노이즈 같이 좀 꼈습니다. 페이싱을 좀 보러 왔던 게 있었는지 20초 정도 이제 오플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전에 이제 PP 인터벌이 베리어블 했던 게 좀 스티디하게 한 260, 250 정도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타키카드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LA 액티베이션 맵을 다시 한번 매핑을 진행했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트 액티베이션과 얼리 액티베이션이 만나는 구간이 지금 LA 포스테리어 인테리어 월하고 안테리어 월 쪽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 사이클렉스 250ms를 전체를 잘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볼테이지 맵을 보시면은 그 얼리 액티베이션과 레이트 액티베이션이 만났던 그 부분 지점 근처에서 이렇게 로우 볼테이지 에리아로 스카 체인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테리어 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로우 볼테이지 에리아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코헤런트 맵을 보시면은 이제 LA 포스테리어 사이드였는데 이쪽 부분에서 포컬하게 좀 액티베이션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파인딩이었고 먼저 여기 보이는 요 스노존이 이전에 수술의 OP 인시전 사이트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시장 사전에 네. RSPB에 근접해서 인시전을 버티컬 인시전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RSPB 앞쪽으로 들어갔겠지.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스카 체인지는 이쪽에서 저기는 관찰이 되고 있어요. 렁인데 어떻게 저쪽으로 인스턴 들어가겠어? 네, 이게 뒤편이라서 사실 접근하기가 정편이 안 어려울 거라 돼요. 생각했는데 정편이 안 되는데 완전히 저기 오블리크 사이너스 이렇게 심장을 들어 올리고 하기 전에는 네, 또 한 가지는 밴드바디 때문에 스카가 아닐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에서도 보시면은 RSPB 근처에서 이제 포크락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는 그런 액티베이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RSPB 뒤쪽 크라이나 근처에서 이제 포컬하게 일단 액티베이션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다가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지키고 RF 오블레이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1분씩 해서 3번 정도, 3, 4번 정도 오블레이션을 진행했음에도 사이클렉스가 변하는 거는 없고 하던 중간에 이제 잠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디지털 CS에서의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타키카디아가 전체적인 타키카디아는 이제 계속 서스틴 했었고 그래서 라이사이드 쪽은 아닌지 해서 라이사이드 이제 매핑도 다시 진행을 했고 코어런트 맵으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이제 리테럴 세툼 쪽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아래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레프트 사이드랑 같이 붙여서 이제 바이에이트랄로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바이에이트랄로 이렇게 받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뷰를 아니 해보니 LA, RA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요? 아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래에 있는 이제 PC박에 컨덕션이 이제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난 또 IHR 디소시에이션이 됐다는 아, 거 깜짝 디소시에이션을 놀랐네. 얘기한 건 아니고 바이에이트랄 AT 이제 주고받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RA는 패시브 컨덕션이라고 네, 얘기죠.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해보니 이 뒤편에서 이렇게 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말고 여기 부분, 요 스카 근처에서 여기서 얼리스트와 레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이런 액티베이션이 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도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SPV부터 여기 스카존까지 리니어 어블레이션을 계획했고 그래서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이쪽 부분 먼저 이제 라이트 PV 포스테리어 카리나 쪽에서 했던 어블레이션 포인트들이고 리니어 어블레이션 이렇게 진행했고 리니어 어블레이션 하던 중에 이제 타키카드하는 터미네이션이 잘 되었고 터미네이션 됐던 포인트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파란색 트 그래서 사실 어블레이션 다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리뷰를 해보니 이 스카존 근처로 해서 이제 매핑을 할 당시에 지금 A, B, H가 이렇게 스카에 걸쳐 있는데 스카에 걸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시그널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주변으로 해서 C, D, E 이쪽 부분 근처에서 보면 이제 긴 프랙슈테이티드, 그 프래그멘티드 포텐셜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스카에서 이렇게 도는 리엔트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타키카드나 또 다시 인덕션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스티뮬레이션을 진행해봤었고 H 점프가 이제 600에 350, 340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긴 했지만은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루패스 ERP가 600에 250에서 확인이 됐었고 마지막 심전도는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해주고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렇게 사이클랭스가 베리에이션이 초반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액티베이션 맵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잡혀서 여기서는 이렇게 포칼처럼 이렇게 잡혔는데 뒤에 이렇게 잡혀서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 잡았던 그 레퍼런스 템플릿이 여기서 나오는 APC를 잡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플레이션 하고 나서 이제 스테디한 타키카디아가 매핑이 됐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패스 준비 잘 해주셨는데 3D 맵 이제 보는 게 사실 나는 3D 맵을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펠로우 때 트레이닝 받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3D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3D 앞에 앉아서 뭐 게이트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범죄 선생님이 카터를 많이 하시니까는 뭘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 픽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펠로우들한테 하여튼 범죄 선생님 밖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작아 잘 안 들려요. 제가 세달 전에 이것은 BB ATR DMI에 대한 수익 유출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잡는 게 무식일 수 없는 무식이지 않는 레퍼런스를 세팅을 해놓고 이 맞춰 이를 준해서 이제 CS 카페터가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카페터가 있으니까요. 에이팅을 매핑하다가 매핑 카페터가 카페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위치, 건드릴만 하지 않는 위치에 이 정도로 번째 CS 카페터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트에 맞춰 우리가 좀 SBC에다가 코드링 불러가면서 짧은 SBC까지는 올리고 향만 이제 시그널이 프로스트 패턴을 팔토너지 버티컬 프로스트 패턴 하나 그 CS는 일본 번까지 시그널을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스테파가 많이 움직이는 시그널 템플레이트가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파가 움직였다, 움직였다. 움직이면 다시 원래 자리로 시그널을 보고 그리고 이제 파트볼 때나 이제 차례 때는 천천히 움직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면 움직임 때문에 보이지 파니컬한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면서도 APC가 들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스페터가 움직이면서 레퍼런스 움직이면서 APC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때는 이게 많이 옥타레이가 안 들어가 있고 어블레이션 카트터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서 카트타가 건드렸던 건 아닌 거지. 조금씩 움직이고 멈췄다가 그날 레일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움직이고 또 멈췄다가 그래 안정적이고 멈추고 시그널을 관찰하고 또 멈추고 시그널을 관찰하고 진행하고 노이즈를 안 잡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시그널을 이 에어리어 시그널들을 계속 인터레스팅 시그널들 인터메시 시그널 그렇게 있으니까 패킹을 시킬 수 있는 컨티뉴어스리 움직이는 그런 거를 관찰할 기회가 없고 패킹을 할 시간을 우리가 서포트하게 줄 수가 없고 컨티뉴어스리 움직이는 거 주고 관찰하고 이 포인트를 패킹을 하게 할 수 있는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노이즈가 섞여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스피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로데이터가 안 좋으면 로테이션도 정확할 수밖에 없고 좋은 로데이터를 3D 매트릭스에 해야 깨끗하게 될수 있고 보통은 이제 CT를 찍고 들어가니까 CT 3D 매트릭스 보고 랩핑을 한 부분과 미싱한 CT 보고 촘촘하게 구분하고 빠짐없는 빠지지 않고 빠지는 부분 애니러스 빨리 잘 되시고 어플레이션 패턴 뭐 사례가 또 애니러스 포인트들을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 애니러스를 래퍼가 정확하게가 안 잘라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블레이션 카테타 이런 걸 해서 A, B 시그널 같이 보이는 데서 여기에 다이닐로서 찍어줘서 오려내고 하는 게 아마 나중에 쉬울 거. 그리고 이제 이상준 선생님이 던진 질문이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AT로 봐야 그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AT에 APC가 섞여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런 스티디한 사이클 랭스를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하게 나왔을 때는 참 엔트리먼트도 했을 때 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안 돼. 네. 근데 선생님 더블 터키 가능성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하이프랭스도 기준에 맞아야 저게 맵핑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템플릿을 잡아놨던 게 요 데카블락 스테퍼의 시퀀스를 그 사이프랭스도 약간 육성해야 이게
반영이 되죠. 음, 어느 정도. 그리고 처음 맵이 컴퓨터 이제 의아해 할것 같아요. 네, 전혀 다른 액티베이션을 보여서 뒤에 했던 거랑 전혀. 저건 이제 어디를 멀리서 잡냐에 따라 뭐 커리터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멜블라 할때이제 나오는 HR 테크까지는 일단 HR 피블레이션 섞여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이클에서 빠르면서 irregularity 보일 경우에는 언더라인 APB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TB 아이솔레이션을 먼저 해주고 TB 아이솔레이션 이런 사람들은 스카만 때문에 금방 돼요. 심장에서도 그러고 나서 같이 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먼저 EKG 컨퍼런스를 잠깐 얘기했었지만 피브레이션이라는 게 HR 테크카드하고 차이가 뭐예요? 웨이브 브레이크가 계속 컨티뉴어스 웨이브 브레이크 나타난 거잖아요. 컨티뉴어스 웨이브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조건 중에 중요한 팩터들이 웨이브랭스하고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웨이브랭스는 인덕션 velocity가 느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persistent 같으면은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 refractory period가 짧기 때문에 웨이브랭스가 짧은 상태에서 심장 자체는 이미지에서는 크지만은 머슬 실제로 파이브로시스가 심하니까 머슬 매스가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웨이브레이크가 안 일어나고 오거나이즈 에이트럴 피블레이션 내지는 에이트럴 피키카디아로 보이는데 대개의 경우 저런 경우에는 멀티 루프입니다. 싱글 루프나 피겨 레이칭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이트랄 애뉴로스타보다는 페리마이트랄 테키카디아 같은 경우에 마이트랄 애뉴로스타 그냥 하나로 뺑뺑뺑뺑 돈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걸 잘라보면은 여기를 잘라놓으면 어펜지타고 돌고 이쪽을 잘라놓으면 또 루프트 포스로 돌고 세탈 루프트 포스로 도는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심플한 피겨 오리엔트라든지 심플한 싱글 루프 오리엔트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이상준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H라디에다 APC가 뛴다 그렇게 뭐 가설로는 세울 수 있지만 그건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이쪽을 없애도 또 다른 또 루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일렉트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H를 피블레이션 그러면 완전히 디스오거나이즈한 리듬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예전에 베이직 리서치 하신 분들은 피리어디시티를 또 계산을 해요. 엔트로피나 피리어디시티를 계산을 해보면은 피리어디시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n승분의 하나 어떤 경우에는 뭐 200 몇십 분의 하나 한 개라도 피리어디시티가 나오는데 그걸 소위 쿼지 피리어디시티. 쿼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쿼지모토가 나오고 노틀담의 꼽시에서 나오고 쿼지가 덜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관계로 피리어디시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스오거나이즈 되면 디스오거나이즈로 간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오스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랜덤하고 케오스하고 차이는 케오스는 완전 디스오거나이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언피포인트 보이지만은 분석을 해보면 엔트로피 같은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피리어디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퍼지 피리어디스라고 얘기를 하고 피브레이션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피리어디스를 갖게 되는데 그 피리어드가 점점 짧아지면은 오버나이즈 에이트럴 피브레이션 나중에 에이트럴 테키카드가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케어릭하게 바뀌면은 그 피리어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아주 랜덤과 비슷한 그런 AP인데 분명한 거는 랜덤하고 케오스는 다르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뭐 스카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 바이 포인트 HR 테크까지 하나하나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PB 아이솔레이션을 엔트룸으로 크게 돌려가지고 일단 크리티컬 매스를 더 줄여놓고 그다음에 PB에서 나오는
트리거 포인트 없애놓고 다시 매핑을 해가지고 좀 오거나이즈한 테스트한테를 주는 그런 거. 그건 근데 뭐 오퍼레이팅 프레퍼런스. 근데 아까 그 맵 좀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니 이거 코어런트 맵. 이거 좀 해석하는 거 좀 김재현 선생님이나 김재현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난 팔톤 잘 안 쓰기 때문에 신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저 에세블에 있는 거는 뭐고 어떤 식으로 버블레이션 프로세스 이런 게 정하세요? 인티그레이션 하고 비슷하게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차이점은 프로파게이션 또는 액티베이션 부분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뭐 유니폴라지는 있고 맥시멀 PDT 포인트를 잡아서 또 웨이프런트만 이제 그 리엔트리는 뭐 웨이프런트를 요 이제 맵은 코어런트 맵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벡터를 보여줍니다. 웨이프런트를 보여주느냐 포인트에서 벡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면을 코어런트 맵은 꽉형인가로 잘라 다니면 꽉형을 세 방향 트라이앵글러 잘라서 그 부분에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느냐 이 길이 비슷하게 있는 속도를 말하고 보여주고 이덴티티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쉽게 보여주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요. 세계에서 여기 스노존이라고 하는데 스노존은 슬로우 컨덕션 또는 노 EFTC 여기 저기 슬로우 컨덕션 중에 슬로우의 그 비밀 한 삼각형과 옆에 삼각형의 컨덕션 타임이 10 기준이 있어요. 거기보다 컨덕션 타임이 길었는데 스노존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좀 여기를 컨덕션의 스타트를 이렇게 하고 UNC가 들릴 때 쓰는 영역을 이제 예로 플로우 컨덕션하고 예로 컨덕션을 디스플레이하는 거 스노존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지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죠. 예, 사람 물론 그 컷업 밸류는 사람이 지정해 주겠지. 네. 밸류를 움직일 수 없다고 제가 그래? 네. 회사에서는 정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LAT 맵하고 차이점은 로컬 컨덕션 벨로시티를 같이 보여주는 게 그 차이인 거고 개념 자체는 비슷한 걸로 생각되는 거죠. 저 스노존이 로우 볼티지 에리어하고 일치를 해요. 볼티지 맵 혹시 없어요? 네, 볼티지 맵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해요? 스노존 있었던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테키카디아 보일 때 어떻게 오블레이션 타겟을 정하시는지. 내로하고 스로우하고 찾아서 EHP 서킷을 못하는 우리가 이제 일부 내로하고 스로우하고 팔도가 짧은 부분 면서 이제 컬러가 모르는 RSP 스노우존까지 바로
것은 리엔트리 서킷은 좋아. 어떤 시간을 아래 비교와 익스포전 스피드가 좀 짧고 짧아서 스로프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 루프까지 친 거죠? 루프라인은 아니고 저 RSPB 루프 에리어까지 라인을 있는 거죠? 네. 저 앞쪽으로 안 했어요. 마이트라인. 그리고 로컬라이즈 브랜치기로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매크로 오리엔티는 좀 스택 RSPB도 아이솔레이션 안 돼 있고 아이솔레이션 디파인도 없고 그냥 저 스노존 안테나 스노존 주위에 이렇게 시간 있는 거라 크게 돌리고 안테리어 스노우는 주던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진 않아서 처음엔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슬로우 컨덕션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노우를 통과하고 근데 이 맵을 보고 그냥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카가 많은 상태에서 멀티 루프 위엔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게 도는 위엔트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잘라주면은 터미네이션 이건 이제 실제로 터미네이션이 됐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루프 라인에 엔틸 라인 쳐가지고 세툼에서 포스리어 월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까지 같이 쳐주잖아요. 근데 이건 RSPB 거 쳐서 요 리엔트를 막아주는데 어떤 경우는 요거 잡아주면은 이쪽으로 돕니다. 어펜 쪽으로. 여기를 끊어주면은 또 랩사이드 PB를 타고 또 돌아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선 또 인덕션 시켜보면은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잘 하셨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스무스란 말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힙곡이라는 얘기잖아요. 스카트 아나콘다 바운드에서 짧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티슈가 헬스한 부분보다는 스카 보더 전 쪽이 좋으니까 스카 주위 쪽으로 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이쪽으로 지금 뭐가 지나가요? 셉토 HR 번들이 이러고 하고 셉토 포마이 번들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위쪽으로는 바크마스 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다가 이제 바크마스 번들 안에는 사이너스 노달 코로니 아트리가 지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놓으면은 이완전 페이스메이커 있지만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으로 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엔도카디얼 비엔트를 막아줬지만은 바크마스 번들을 통해서 양쪽 세프팅을 타고 그러는 거고 에피엔도 비엔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맵하는 게 맵으로 보는 게 절대로 이건 엔도카디얼 맵이지 전체 리엔트를 다 보이는 거 아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그 파키가와 강의할 때 보였었는데 햄브롬이라고 셉터 코마이 번드, 셉터 에이트럴 번드 사이에 있는 패티 레이어가 에피카델 컨덕션을 스페어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키가 배출이 안 된다고 슬라이드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벤트리클뿐이 아니고 에이트리움도 항상 이게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같은 염두에 두고 좌절을 좀 덜 할 겁니다. 자, 질문 또 있으세요? 조승원 선생님, 있으세요? 홍변생이나 홍변생 추가하면 네, 좀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자, 한 가지 잘 보내.